안녕하세요, 버핏입니다. 요즘에 지금 하락장, 조정장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저번에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하락장이 올 때마다, 조정장이 올 때마다 하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어피디입니다.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. Let's do it. 저는 조정장이 올 때마다 또 하락장이 올 때마다 계속 삽니다.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데요. 아무래도 좀 싸지면 저는 계속 사서 모으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한 주식이 25%에서 30% 이상 떨어진다면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하는데요. 그리고 이렇게 조정장이 온다면 전체적으로 한 10%가 내려가 준다면 뭐 새 회사도 많이 사지만 갖고 있었던 회사들도 굉장히 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. 25%에서 30% 이상 떨어졌을 때 조금 사고요.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한 10%에서 15% 이상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들은 물타기라고도 하지만 저는 약간 물타기라기보다는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좋은 회사를 더 살 수 있다는 거, 그런 데다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비슷한 말이지만 두 개 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산 회사들을 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. 제가 샀을 때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저녁에 제가 산 회사들을 얼마에 샀는지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. 제 이제 커뮤니티를 가시면 뭘 샀는지 좀 보이는데요. 제일 먼저 좀 사 모으기 시작한 게 알리바바죠. 알리바바를 좀 샀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사 모은 게 슈레딩거죠. 슈레딩거도 뭐 좀 높이 샀다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업스타트. 업스타트를 한 112불에 샀다가 400불까지 올라갔다가 200불대 초반대 조금 더 샀어요. 그리고 지금도 조금 살려고 오더를 걸어놨습니다. 그리고 파이버도 좀 샀다가 계속해서 좀 사 모았어요. 좀 많이 떨어져서. 그리고 또 하나 좀 사 모은 게 팔란티어죠. 팔란티어도 처음에 샀다가 지금 많이 떨어져서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새 회사로 산 게 이번에 리뷰했던 넷플릭스, 그리고 아마존, 그리고 메타, 그렇게 사 모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좀 더 살려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사는 이유가 있죠.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로 어떤 회사를 샀을 때 그 회사가 한 25%에서 30% 이상 떨어져 준다면 계속 사 모으는데요. 그 이유는 그냥 뭐 물타기라기보다는 그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없고 좋은 회사라면, 그냥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라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.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없나 있나 보려면 저는 뭐 많은 걸 보진 않아요. 뭐 스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많은 건 보지가 않고 그냥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, 그 방법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돈을 잘 벌었는지 말았는지 그것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성장을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, 떨어졌다면 왜 떨어졌는지, 이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뭐 한 잔에 5불이었는데 갑자기 뭐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, 아니면 갑자기 세일을 해서, 아니면 옆에 커피숍이 많이 생겨서 커피 가격을 좀 내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2불로 내려간다면 많이 사 먹게 되겠죠. 그리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싸게 사 먹을 수 있다면. 뭐 블루바를, 아니면 스타벅스, 이게 갑자기 뭐 3, 4불 하던 게 뭐 2불이 된다든지 아니면 1불이 된다든지 그러면 엄청나게 기쁘고 또 많이 사 먹게 되겠죠. 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커피의 퀄리티가 똑같아야 되겠죠. 뭐 맛이 없다든지, 아니면 뭐 에스프레소가 3개가 들어갔는데 2개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, 뭐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어떤 경기에 의해서 아니면 컴피티션에 의해서 뭐 좀 싸게 판다면, 그런 세일 기간이 있다면 당연히 뭐 많이 사 먹고 그 커피숍을 자주 애용하겠죠. 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.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정말 펀더멘털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스캔들, 아니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다운턴이라서 좀 싸게 나왔다면 당연히 저는 사 모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, 또 여러분과 계속 나누듯이 계속 사 모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, 사 모을 때 처음 주식을 샀던 이유가 없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저번에도 영상에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과 얘기를 했는데, 회사를 살 때 그 회사를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회사가 돈을 정말 잘 번다든지, 아니면 그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든지, 아니면 그 회사의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, 이런 이유들. 아니면 심플하게 그냥 난 애플이 좋아. 와, 애플 진짜 프로덕트가 좋고 핸드폰은 그것만 쓰고 뭐 시계도 그것만 차고, 이렇게 해서 난 애플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좋은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회사는 저에게 같은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.
이게 한 가지 예로 뭐 업스타트나 슈레딩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슈레딩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산 이유가 확실하게 있죠. 거기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고 또 남들이 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 회사의 펀더멘털과 그 회사의 어떤 목적,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이상 저한테는 슈레딩거와 같은 회사입니다. 70불대나 지금 26불대나 같은 회사죠. 한 가지 실수를 했다면 이게 더 떨어질 수가 있었구나. 그때 그 가격이 싼 게 아니었구나. 뭐 그거는 이제 제 판단 미스인데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팔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점점 사 모으고 있어요. 좀 더 떨어져 준다면 더 살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처음에 확실하게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고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 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. 처음 살 때 그냥 남들이 사서 지금 핫해서 사면 이 가격이 내려간다면 지금 핫하지 않은 거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흔들릴 수가 있죠.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죠. 그리고 처음부터 살 때 이유가 확실치 않으면 그거는 뭐 처음부터 투자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만의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가격이 내려오면 좋은 거죠. 더 사 모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이 계속 살 때 왜 25%에서 30% 떨어졌을 때 사나?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.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10%에서 15% 이상 떨어져 준다면 계속 사 모으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이 회사에 관통을 하고 아니면 막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말 잘 이해해서 어떤 회사의 바닥이 딱 이 가격이다. 그걸 알 수 있다면 당연히 고가격에서 사죠. 하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. 그리고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라요. 이제 알리바바를 제가 사기 시작했죠. 처음에 사고 160불 때 또 사고 계속 사고 지금 120불대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더가 걸려 있는데요. 지금 110불에 또 걸어놨어요. 좀 더 살려고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때 160불 때 샀을 때 이게 120불이 바닥인지 아니면 155불이 바닥인지 아니면 그때 바로 160불이 바닥인지를 제가 몰라요. 그리고 어디가 바닥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25%에서 30% 정도 떨어져 주면 사는 거예요. 뭐 세일도 그렇잖아요. 뭐 나이키에 가서 신발 사는데 25%에서 30% 정도 떨어진다면 굉장히 사고 싶고 뭐 40% 오프다 그럼 뭐 거기만 보죠. 그런데 막 가끔 가다가 50% 이상씩 세일할 때가 있어요. 블랙 프라이데이나 그때는 막 사는 거죠. 그거랑 비슷합니다.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밑으로 가는 길인지 다시 올라갈 길인지 아니면 탁 튕겨서 올라갈 길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25%에서 30% 떨어져주면 조금 사고 또 거기서 10%에서 15% 떨어져주면 좀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는 착각이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. 그때 아마존이 얼마였대. 그때 뭐 애플이 얼마였대. 뭐 엔비디아가 얼마였대. 그때 샀으면 지금 대단한 부자가 됐을 거야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 당시로 갔을 때 계속 떨어질 때 과연 그 바닥이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. 지금 다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아마존이 80불이었을 때가 제일 쌌구나. 그때 샀으면 지금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. 그걸 아는 거지. 그 당시에 있으면 그 그래프 못 보고 지금 내려가는 중이면 전혀 그 바닥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. 지금도 뭐 나스닥은 한 14%에서 16%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듯이 조금 이렇게 반동을 보이나 뭐 이런 그 시점에 있죠. 그리고 S&P 500도 한 12%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을 보이나 하고 있죠. 근데 과연 이게 반동으로 딱 쳐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다시 내려갈지 이게 그냥 잠깐 튀기는 걸지 확 내려갈지 확 올라갈지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지금 뉴스를 봐도 더 큰 게 온다. 아직 온 것도 아니다. 뭐 지금 딥에서는 사진을 말아라.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. 또 탐리 같은 사람은 지금 1월달에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2월달에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. 누구 얘기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 괜찮네? 지금 좀 세일하네? 25% 오프야. 30% 오프야. 40% 오프야. 조금 사야지.
그리고 뭐 30%가 내려갔다고 제가 있는 돈 다 사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조금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영상을 만드는 날이 2월 6일인데 뭐 한 3달 뒤에 알 수 있겠죠. 아, 그때 더 샀어야 되는데, 아니면 그때 왜 샀나 이럴 수 있겠죠. 하지만 저는 그 3달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때 가서 지금을 보면 쉽지만.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요, 이제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사는 양은 좀 달라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회사가 정말 확실히 간다. 아, 이 회사는 정말 좋다. 그럼 좀 많이 사고, 아, 이 회사는 아까 그 회사보다는 덜 좋아. 약간 좀 그래. 라는 의심이 조금 있는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어떻게 다 회사가 똑같이 좋겠어요. 그런 회사는 좀 덜 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요즘에 정말 많이 사는 회사가 알리바바예요. 알리바바랑 슈레딩거도 많이 샀습니다. 그 두 개는 뭐 굉장히 믿음이 가고 돈을 잘 벌 것 같다. 하나는 정말 잘 벌고 있고 하나는 미래에 잘 벌 것 같다. 라는 생각에 많이 사고 있어요. 그리고 좀 믿음이 덜한 회사들, 뭐 파이버도 좋아하고 제가 지금 리뷰했던 회사들, 안 산 회사들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좀 사는 양이 조금은 덜하다. 뭐 알리바바는 좀 많이 사고 살 때마다. 그리고 파이버나 아니면 뭐 솔직히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좀 많이 샀어야 되는데. 그리고 로블락스도 솔직히 믿음이 다른 것보다는 덜 가서 조금 샀는데 그 회사들은 좀 대박이 나고, 어쨌건 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 맞을 수는 없으니까. 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는 좀 많이 사고 좀 덜 좋은 회사는 덜 사고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떨어졌을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, 그것이 제가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, 조정장이 왔을 때 대응하는 법이에요. 뭐 다 알고 계셨겠지만 다 알고 있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사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 때문이에요.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꿨어요. 그냥 기계적으로 사야 된다.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. 이게 정말 좋은 회사고 내 이유가 틀리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오를 것이고,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 이유가 틀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으로 이 회사를 판단하지는 않고 정말 그 이유대로만 가지고 있다면, 그렇다면 저는 그냥 사모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퍼센트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고 있어요. 조정장, 하락장,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또 위기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좀 중요한 것은 처음 살 때 공부를 좀 하고, 그리고 정말 내가 사는 이유가 확실한 것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서부터 잘 된다면 이런 하락장이 오고 조정장이 왔을 때 조금 더 사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OPD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